한 일본 소녀의 놀라운 변화가 전 세계 K-팝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6세의 나카무라 미라이가 일본에서 연예계 데뷔를 포기하고 서울로 건너가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이 정말 놀라운데요. 처음에는 일본에서 꿈이 좌절된 평범한 소녀였지만 점점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가족의 반대까지 극복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 출신 나카무라 미라이입니다. 지금은 16세이고 서울에서 K-팝 아이돌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꿈의 벽에 부딪히면서 시작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노래와 춤에 푹 빠져 있었어요. 5살 때부터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고 7살에는 피아노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 합창단에서 활동했고 지역 댄스 경연대회에도 자주 나갔어요. 정말 무대 위에 서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본격적으로 아이돌을 꿈꾸게 되었어요. AKB48의 공연을 처음 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완벽한 안무, 그리고 관객들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보며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는 강렬한 꿈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매일 3시간씩 춤 연습을 하고 주말마다 보컬 레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제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미라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며 레슨비도 마련해 주셨거든요. 2023년 봄, 저는 일본의 한 유명 예능 기획사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치열하게 준비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연습하고 방과 후에는 4시간씩 연습실에서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연습만 했어요. 오디션 당일 도쿄의 한 대형 스튜디오에 갔어요.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왔더라고요. 모두 제 또래의 소녀들이었는데 다들 실력이 뛰어나 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정말 떨렸지만 그동안 연습한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AKB48의 헤비 로테이션을 선택했는데 노래도 안무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냈어요. 심사위원들의 표정을 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받은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전화로 해준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나카무라 씨, 실력은 분명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비해 개성이 약한 편이에요. 일본 아이돌 시장에서는 더 뚜렷한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실력이 부족하다면 더 연습하면 되는데 개성이 약하다는 말을 들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개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 어디가 개성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춤을 출 때도 이게 개성 있는 춤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아이돌 문화 자체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아이돌들이 비슷비슷해 보였거든요.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비슷한 표정을 짓고 거의 똑같은 안무를 추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틱톡에서 본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 연습생의 브이로그였는데 정말 감명받았어요. 외국인 연습생이 한국어도 서툰 상태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영상 속 연습생은 미국 텍사스 출신의 17세 소녀였어요. 리사라는 이름이었는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연습 중에 실수했을 때였어요. 일본이었다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부터 했을 텐데 리사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고 밝게 말하면서 바로 재도전하더라고요. 그 당당함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연습 시스템이었어요. 개성과 실력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정해진 틀에 맞춰라였다면
한국에서는 너만의 색깔을 보여줘라는 느낌이었어요. 트레이너가 연습생들에게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같은 안무라도 다르게 표현해보세요라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같은 안무인데도 연습생마다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소화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외국인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이었어요. 평등하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실력만 있으면 국적에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아이돌이 되기 정말 어려운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K-팝 아이돌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들의 실력과 개성에 감탄했습니다. 블랙핑크, 트와이스, 있지, 에스파까지 모두 각자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 아이돌들의 무대를 보면서 느낀 건 정말 자유롭고 창의적이라는 점이었어요. 같은 곡이라도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심지어 즉흥적인 애드리브도 자주 넣으면서 무대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연습생들의 트레이닝 영상을 더 많이 찾아봤어요. 정말 치열하게 연습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하지만 그 치열함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몇 주 동안 한국 관련 영상들을 보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저도 저런 환경에서 훈련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2023년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의 단기 K-팝 연습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로 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2주짜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부모님은 미라이, 넌 아직 어려. 외국에 혼자 가는 건 너무 위험해라며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일본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데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니? 라고 하셨어요. 며칠 동안 가족회의를 했어요. 할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미라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니까 한번 기회를 줘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매일 연락하기, 위험한 곳에 가지 않기 같은 조건을 걸으셨지만요. 2023년 8월 1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간사이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반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것 같은 설렘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일본의 공항들과 비교해도 규모나 시설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공항 곳곳에 다국어 안내가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고 디지털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6세 혼자 여행하는 저에게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개방적인 태도였어요. 외국인 청소년인 저를 대하는 모습이 정말 친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한국은 처음이에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며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정말 넓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펼쳐지더라고요.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 도로도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서울은 외국 청소년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라는 걸 첫날부터 느꼈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었거든요. 노선이 복잡해 보였지만 지하철 앱을 이용하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역마다 영어와 일본어 안내도 잘 되어 있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연결되는 생활 인프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것부터 숙소 찾는 것, 음식 주문하는 것까지 모든 게 앱으로 해결되더라고요. 카카오맵, 지하철 앱, 배달 앱만 설치하면 서울 생활이 가능했어요. 다음날 강남에 있는 K-팝 아카데미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기억해요. 건물 자체가 정말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1층 로비에는 K-팝 스타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태국, 중국, 호주, 브라질에서 온 친구들까지 모두 K-팝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연습실 시설이었어요. 정말 넓고 깨끗했습니다. 거울도 크고 선명했고 음향시설도 최신 장비들로 갖춰져 있었어요.
바닥도 댄스하기에 최적화된 재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청소년들과 첫 만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서로의 꿈을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자기소개 시간에 각자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어떤 아티스트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했어요. 미국 텍사스에서 온 에밀리라는 친구가 저에게 말했어요. 미라이, 내가 가진 일본적인 감성이 정말 독특해 보여. 그걸 살려서 표현해보면 정말 특별할 것 같아. 일본에서는 누구도 제 일본적 감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장점으로 여겨지더라고요. 트레이너들도 정말 다른 방식으로 지도해 주셨어요. 미라이, 내가 가진 개성을 살려서 보컬과 댄스를 표현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김소연 트레이너님이 특히 인상적이셨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만의 강점이 될 수 있어요. 한국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여러분만의 색깔을 찾아보세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팀 프로젝트였어요. 6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곡을 선정하고 안무를 짜는 과정이었는데 정말 수평적이고 협업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이나 실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일본 전통 춤 동작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모든 팀원들이 흥미로워하며 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한번 보여줄래? 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연습생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좀 더 감정을 넣어보면 어떨까? 여기서 시선 처리를 이렇게 하면 더 매력적일 것 같아라며 건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경쟁보다는 함께 성장하자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는 교육 철학이었어요. 연습 중에 실수를 했을 때도 괜찮아. 실수는 성장의 과정이야. 다시 한번 해보자라며 격려해 주셨거든요. 일본에서는 한번 실수하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부터 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중간 평가에서 제가 큰 실수를 했거든요. 팀 공연 중에 안무를 까먹어서 무대에서 잠깐 멈춰 서버린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스러웠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후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일본에서도 실패했는데 여기서도 실패하는구나. 역시 나는 이 일에 재능이 없나 봐라는 생각에 정말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조별 발표가 끝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배 댄서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멘토링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미라이,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야. 실수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는 연습을 해보자라며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댄스 디렉터 이소영 선생님이 저에게 정말 감동적인 제안을 해주셨어요. 미라이야, 혹시 아이돌 준비가 아직 부담스럽다면 댄스 크루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때? 무대 경험을 더 쌓고 자신감을 키운 다음에 도전해도 늦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정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제안이었거든요. 무조건 아이돌만이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는 메인 무대가 아니어도 실력을 키울 진짜 무대가 정말 많아요. 홍대 거리 공연, 클럽 공연, 대학 축제, 지역 행사까지.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나중에 큰 무대에 섰을 때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2주간의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최종 발표회가 있었어요. 각 팀이 준비한 무대를 선보이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어요. 우리 팀의 무대는 성공적이었어요. 일본 전통 춤 동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에서 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2주간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제 표정도 밝아져 있었어요. 2주 전에 우울하고 자신감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큰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는 1년간 서울에서 본격적인 댄스 유학을 하고 싶어요. 2주 동안의 경험으로는 부족해요.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미라이, 너무 빠르다. 2주 체험한 것과 1년 동안 사는 건 완전히 달라.
고등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대학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니?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2주 동안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지를 만들어서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서울에서의 삶과 성장 과정을 자세히 담은 20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한국의 청소년 지원 인프라, 멘토링 시스템, 안전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은 외국 청소년도 자립과 도전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요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이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렸어요. 매일 밤 가족 회의를 하면서 장단점을 따져보셨거든요.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 현지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였지만요. 2024년 초 드디어 서울에 다시 입국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진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홍대 근처의 외국인 연습생 전용 기숙사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룸메이트는 중국에서 온 리나라는 친구였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17세였는데 이미 1년째 서울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미라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금방 적응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홍대의 한 인디 댄스팀 오디션 정보를 리나가 알려줬어요. 여기는 실력만 있으면 외국인도 환영해.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해라고 하더라고요. 오디션에 참가했는데 정말 떨렸지만 2주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합격했고 팀의 일원이 될 수 있었어요. 비연습생 신분이어도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한국 환경이 정말 놀라웠어요. 매주 다른 공연장에서 무대에 설 기회가 있었거든요. 홍대 클럽, 대학 축제, 거리 공연까지 정말 다양한 무대가 있었어요. 실력 중심으로 외국인도 받아주는 로컬 크루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춤으로 마음을 나누다 보니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춤이라는 공통 언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팀 멤버 중에 박지훈이라는 친구가 특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미라이야, 한국어 모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천천히 배워. 그리고 내 댄스는 정말 특별해. 자신감 가져라고 말해주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설명해줬어요. 연습실에서 밤낮으로 연습하면서 실력이 급성장하는 걸 느꼈어요. 한국의 연습 문화는 정말 치열했지만 그만큼 빠르게 늘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팀원들의 열정이었어요. 모두 각자의 목표가 명확했고 그 목표를 향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팀원들과 함께하는 첫 거리 공연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줬어요.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들으며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애들아, 정말 잘한다. 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 할머니가 응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외국인인 저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공연 후에 팀원들과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라이야, 오늘 정말 잘했어. 처음 거리 공연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어. 정말 자연스러웠어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크루 활동에도 익숙해지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일상 대화는 거의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팀원들과의 소통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한 소속사에서 연습생 공개 오디션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드디어 제가 궁극적으로 꿈꿔왔던 K-팝 연습생에 도전할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정말 설레면서도 떨렸어요. 크루 선배 유나 언니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미라이야, 이제 무대는 익숙해졌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이야. 연습생은 또 다른 세계거든.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경험들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그때부터 한국어, 댄스, 보컬을 병행하며 연습생 준비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보컬 레슨도 정식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인 이미경 씨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미라이야, 언어는 단순히 소통 도구가 아니야.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함께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컬 레슨에서는 제 목소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정수진 선생님이 미라이는 청아한 음색이 특징이야. 이걸 살려서 감정 표현을 더 풍부하게 해보자라고 지도해 주셨어요. 연습생이 되기 위한 길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된 K-팝 생태계가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소속사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거든요. 인터넷에서 각 소속사별 오디션 정보를 찾아보니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실력을 요구하는지,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심지어 합격자들의 후기까지 볼 수 있었어요. 외국인 청소년도 자기 준비에 따라 문이 열리는 기회의 사회라는 걸 실감했어요. 실력과 노력만 있으면 국적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표로 하는 소속사에는 이미 여러 나라 출신의 연습생들이 있었어요. 중국, 태국, 미국, 호주 출신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이런 다양성이 K-팝의 글로벌한 매력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오디션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춤과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무대 매너, 카메라 앞에서의 표정 연기, 심지어 간단한 예능감까지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크루 활동을 통해 쌓은 무대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관객 앞에서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퍼포먼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이소영 선생님의 조언대로 단계적으로 준비한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지금은 아직 연습생이 아니지만 크루 활동과 개인 연습을 이어가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성장의 연속입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춤 실력도 처음 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한국 친구들과의 소통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크루 멤버인 최서영이라는 친구와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미라이야, 너 한국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어. 그리고 춤도 확실히 달라졌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췄는데 지금은 정말 당당해라고 말해주면서 계속 격려해줘요. 최근에 SNS에 올린 댄스 영상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일본 소녀의 놀라운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어요. 댓글들을 보면 미라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야. 외국에서 혼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대단해. 꿈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그 영상 끝에 이런 멘트를 남겼어요. 저는 아직 아이돌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아이돌을 준비 중입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언젠가는 여러분 앞에서 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완성된 모습이 아니어도 과정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꿈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서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리를 내어주는 도시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꿈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 자체를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말 감사해요. 길거리에서 만난 한 아저씨가 젊은 친구가 꿈을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나도 응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 사회 전체가 젊은이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스템이 살아있는 나라라는 것도 정말 소중해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에요. 가끔 힘들 때도 있고 한국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문법이나 높임말 같은 건 아직도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본에서는 정해진 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제 개성을 살려서 도전할 수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매일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부모님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응원해주세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매주 화상 통화할 때마다 미라이가 정말 밝아졌다고 말씀해주세요. 어머니는 최근에 미라이야, 엄마가 처음에 반대한 것 미안해.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었구나.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그때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크루 멤버들, 같은 꿈을 가진 외국인 친구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한국 분들까지.
이런 인연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재산이에요. 요즘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K-팝이나 드라마를 넘어서 진짜 한국 사회와 문화를 알고 싶거든요. 한국사 책도 읽고 전통 문화 체험도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변화와 혁신 문화가 인상적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모습이 놀라워요. 일본은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국은 일단 시도해보고 개선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실력을 쌓아서 정식 연습생이 되는 것이에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무대에서 제 노래와 춤을 선보이고 싶어요. 제 꿈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설령 아이돌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경험들은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서울에서의 생활을 통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마음가짐도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장기적으로는 한일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매력을 더 많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고 반대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좋은 점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틱톡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K-팝의 본고장이 아니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진짜 무대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젊은 친구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요.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꿈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국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의 무대가 되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